여보세요? 예? 보병 같은 걸 악보를 찾았다고요? 하늘을 날아갔던 그런 기분이었어요. 50년 만에 이를 찾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3일 동안 그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이듬해 6월 달에 조연했습니다. 실로 54년 만이다. 6.25 전쟁 중에 분실됐던 악보가 2006년 대구의 한 문헌연구가의 손에 들어왔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작품을 이제 시작한 날짜 1952년 아마 8월 3일 시작하시면서 여기 이제 사인을 하셨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음표 하나에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제 기입을 하셨고 8월 21일 같아요. 작품을 완성한 날짜가 마산해갖고 이제 선생님 서명하고 날인을 아마 동시에 한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음악사의 획기적 발굴이었다. 6.25 전쟁을 웅장한 합창으로 그려낸 한국 최초의 전쟁 레퀴엠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전쟁 중인 1952년 마산. 작곡가 이상근은 시인 청마 유치환이 전쟁에 종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집 보병과 더불어를 출간하자 바로 이듬해 이를 가사로 한 일종의 전쟁 칸타타를 작곡한다. 시인 청마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제 고향 진주의 문인 예술가들과 왕래하셔서 일찍이 알고 지내지요. 시집이 나오면 꼭 저에게 보내주시곤 합니다. 제가 거기 있어봤습니다. 전쟁 중에 작곡한 악보는 피난지 부산에 내려와 있던 해군 정학대 지휘자 김생녀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연주 규모로 볼 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동원되는 대규모 연주곡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악보는 그렇게 잊혀졌다. 악보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악보는 다시 돌아왔다. 그가 죽은 지 6년 만의 일이다. 생전에 150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한 이상근은 그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이 전쟁 칸타타를 무대에서 보지 못하고 2000년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한국 전쟁 동안에 불려진 노래라든지 작곡된 노래 대부분이 대중가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클래식 음악, 그 중에서도 실력이나 가곡 이런 그 작은 편성보다는 제법 큰 교향곡과 함께 합창곡이 포함되어 있는 교성곡, 즉 칸타타는 이 곡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작곡된 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즉 국방부에서 위문 공연을 위해서 또는 사기 고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곡은 이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작곡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예술적 창작 의욕 때문에 작곡한 유일한 곡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 오영수 씨, 저와 같은 경남 문인협회 회원입니다. 김재문 씨, 시와 소와 사진의 재주가 많은 분입니다. 사진으로 이 전쟁을 기록할 겁니다. 이분은 우신철 씨, 경상남도 교육과 장학사인데 화가로서 전쟁을 그릴 겁니다. 화가 이준 씨, 미 공보원에서 미술부 부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아서 만나기 바랍니다. 청마를 포함해 5명의 예술가들이 전선으로 향한다. 소위 문청구국대 경남지부 문인고와 화가들이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해 북진을 계속한다. 문청구국대원들은 보병 3사단 23년대에 배속돼 이들과 함께 동부전선으로 종군하게 된다. 어젯밤 어두이 미뤄든 고을을 버리고 오늘도 또다시 가야만 하노니 오전 3시 닭도 물기 전 새벽달은 갈구리 섯을 푸르른 아래 묵묵히 융이 떨쳐 간과를 갖추어 나의 마땅히 의지하는 바를 원수에게 깨우치기 위하여선 이 신산인들 어찌 견디지 않으리. 고요히 북신에 가리치는 쪽 원수의 뒤를 쫓아 나아가노니. 이 학장은 어떤 분위기로 그렸습니까? 고요한 새벽, 병사들의 행진을 알려주는 팀파니를 따라서 남성 합창이 시작됩니다. 어젯밤 어둠이 밀려든 고을을 버리고 오늘도 또 가야만 하느니. 군가를 연상시키는 리듬인데 힘찬 행진은 아닙니다. 현의 트레몰로로 불안하고 비장한 심정이 나타나도록 했어요. 청마 선생께서 겪으신 전쟁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9월 29일) 아침 8시 문청구국대원들은 보선 군용 트럭을 타고 기영주를 거쳐 안강에 이른다. 안강경찰서에서는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총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가운데 부상으로 낙오된 북한군 어린 병사를 처음으로 목격한다. 인문군이라고 하는 그 소년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유치장에 각각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강변에 묻혀가지고 있는 시체라든가 빨랫줄에 빨래가 몇 개 걸려 있는데 사람은 없고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농촌에 남아있는 촐로들이 그냥 그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차량을 바라다보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그러한 그 장경이 목격이 되었어요. 포항을 가로지르는 형산강 전투에서 전력 손실이 컸던 북한군은 급격한 후퇴 작전에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포로가 발생한다. 청마는 전쟁에 버려지는 젊은 목숨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종군 시집 보병과 더불어 서문에서 전선으로 나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오늘 조국의 이 동란으로 말미암아 무릅쓰는 지난 파멸된 불행한 정신을 재기케 하려는 노력에 내 자신 조금치라도 플러스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목격한 바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인류와 조국의 이름 아래 바친 바 그 영광의 순환을 증언하는 일개 시인으로서 나에게 지워진 유일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청만 시집을 칸타타로 작곡하게 됐습니까? 이게 작곡이라는 게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가 시를 가사로 해서 피아노 반주가 붙는 가곡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청마의 종군 시인은 서정 시가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아주 남성적이죠. 그래서 저는 가곡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관현악과 합창이 있는 칸타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곡은 언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글쎄요. 그 시집이 나온 게 51년 9월이었던가요? 마산여 중에서 음악 교사로 있을 때일 겁니다. 첫 작곡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죠. 원래 제가 고향이 진주인데 전쟁이 나면서 마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작곡은 그러니까 그 시집을 받은 이듬해인 8월에 바로 시작했어요. 100년 뒤에는 알아줄 거네. (9월 30일) 오후 문천구국대는 망향에 다다른다. 바닷가 벼랑 아래 조그만 갯마을의 깃대 꼭대기에는 아침까지만 해도 나부끼던 인공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나부낀다. 아까 진격부대를 향해서 외치던 주민들의 환호가 마치 메아리처럼 공하지는 않던가요? 저 먼 바다의 물빛이 이 깃발에 무심하던 말입니다. 강요한다고 사상이 바뀌겠습니까? 기의 의미. 여기 망망한 동해에 다다른 후미진 한적은 갯마을. 지나세나 푸른 파도의 근심과 외로운 세월에 씻기고 바래져 그 어느 세상부터 생긴대로 살아온 이 서러운 삶들 위해 어제는 인공기, 오늘은 태극기, 관원할 바 없는 기폭이 나부껴 있다. 10월 1일 오전 8시 문천구국대가 종군하는 3사단 23년대는 38선을 가장 먼저 돌파한다. 청마는 38선을 넘는 감격보다는 죽음을 처연한 병사들의 담담한 표정에 오히려 감탄한다. 철모의 어깨에 덤불같이 의장한 채 명령을 기다려 아무데나 앉은 자리에도 유아처럼 여념없이 구겨져 잠든 너. 천만리 나온 듯이 그리운 소식 한 장 받아볼 안타까운 여미마저 버렸을 때 꿈에도 못 잊어보는 고향을 가졌기에 너는 차라리 호젓이 마음 아름다워라. 아예 제 목숨값 치지 않고 삶의 집착일랑 죄업같이 벗었기에 이렇게도 무심할 수 있노니 꽃같이 잠든 소박한 병정이여. 꽃과 같이 잠든 소박한 병정이여.
전날 모처럼 해금강 관광으로 평온을 찾은 대원들은 10월 5일 아침 북진 차편을 기다리다 외금강 온정리역에 다다른다. 적을 쫓는 포성만이 이따금 금강에 정적을 깰 뿐 지친 군병들은 코스모스 가을볕에 잠들어 있다. 여기는 외금강 온정리 정거장. 기적도 끊이고 적군도 몰려가고 마을 간 정적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빈뜰에 먼저 온 우군들은 낮잠이 덜어들고 코스모스 피어있는 가을볕의 서량이면 눈썹에 다다른 금강의 수려한 본연에 악착한 전쟁도 의미를 일러니 시방 9,000야드 밖으로 달아나는 적을 향하여 일제히 문을 연 8개 포지는 찌릉찌릉 지각을 찢어 그 모독이 첩첩 영봉을 울림하여 아득히 부천으로 돌아들고 봉우리 언저리엔 이일 있는 듯 없는 듯 인과처럼 유연히 감도는 한 자락 대군. 원산이 가까워지면서 전투는 점차 치열해진다. 병사들의 순환과 파괴의 흔적을 목격하면서 가졌던 전쟁에 대한 회의는 점차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전진 명령을 기다리는 한동안 푸른 하늘 아래 한가히 엎드려 내 홀로 달콤한 감상에 젖었노라면 이는 뉘의 사족이랴. 난데없는 메뚜기 한 마리 나의 목덜미를 누르나니. 삶과 죽음은 한순간의 일이다. 작곡가 이상근은 청마의 이러한 심정을 시작과 끝에 불안한 음계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1악장 전진은 다소 불안한 전진이 되고 있다. 이 악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템포 디 푸네우레. 무거운 느낌이죠. 청마 선생이 정군한 부대가 3사단 23년도였는데 그 부대가 10월 7일에 장전항 인근에 주둔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한 젊은 병사가 의무대에 실려옵니다. 청마가 아들 같은 병사의 죽음을 마주한 거죠. X연대 의무대 입구 앞에 아직도 연신 포성의 울림이 들려오는 8km 밖 전투에서 이제 막 단가에 꺼적을 덮어 실려온 전사체 둘. 전우여, 너희는 어dim에 남도의 농촌 두매에서 온 이등병. 그 치열하던 형산강 전투를 거쳐 양말도 없는 해진발에 쉴 새 없는 행군과 치운 노영과 때로는 하루에 한 덩이 주먹밥도 오기 어려운 전투를 하며 오직 묵묵히 38선 너머까지 신산의 길을 와서 마침내 젊은 목숨을 바칠 곳을 여기에 얻었나니 나는 아노라. 오늘 바친 바 그 귀한 목숨과 고난의 뜻을 너희가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에선 이날의 용감한 전사는 꿈에도 알 바 없이
한 줌 햅쌀을 보거나 하루 조석이 싸늘만 하여도 아득한 아낙네의 소식에 늙은 어버이의 눈시울을 적시리니 사랑하는 형제여 전우여 부디 고이 명복하라. 젊지만 이름 없었던 청년의 죽음이죠. 제2악장은 장중하면서도 엄숙하게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 쇼팽의 장송 행진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악몽이었던 듯 어젯밤 전투가 거쳐간 자리에 쓰러져 남은 적의 젊은 시체 하나. 호젓하기 차라리 한 떨기 들 것 같아. 외골수로 짐승처럼 너를 쫓아 드디어 이 문으로 몰아다 넣은 것. 그 악착스런 삶의 폭풍이 스쳐간 이제 이렇게 누운 자리가 얼마나 안식하랴. 이제는 귀도 열렸으리. 영혼의 귀 열렸기에 묘막히 영원으로 울림하는 동해의 푸른 구빗물 소리도 은은히 들리리. 원산 점령을 눈앞에 둔 국군은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피하간에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수없이 젊은 목숨들이 어제도 죽어가고 오늘도 죽어가고 오직 하나밖에 아닌 목숨들이 전장에서는 차라리 일상의 물건처럼 거리되고 있었다. 전장에서 목숨은 바람 앞에 놓인 램프의 불꽃과 같다고 청만은 비통해한다. 전장에서 목숨은 바람 앞에 놓인 램프에 불꽃날 것 같네. 밀쳐놓은 불 꺼진 램프. 겨우 몇 분 전에 즐거운 노루처럼 뛰어간 것이 자는 채 거짓부리가 아닌가. 아니 삶이란 설상 한때의 실없는 장난이었기에 인제는 그 본대로 돌아갔는지도 모른다. 흰 보자기로 얼굴을 가려 백중이는 약간 왼편으로 머리를 갸우리고 우상사는 한편 다리를 백중이 위에 얹고 그렇게도 통절하던 것이 이렇게도 쉬운 것이 여기엔 벌써 분간이 없다. 피난지 겨울. 부산과 마산 등 배수의 거리는 더없이 혹독한 시련과 배고픔과 싸워야 할 또 다른 전쟁터였다.
전선에서 돌아온 청마는 부산에서, 작곡가 이상근은 마산항 인근 미군 부대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보초를 서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학교가 전부 육군 병원이 되어버리고 이래서 학교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급 받을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 부두과에 옛날에 운동장 하던 자리에다가 미군들이 천막을 쳐가지고 군수물자를 갖다 거기에다가 보관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지키는 역할을 할 사람들로 모집하는데 우리 교원이 20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 명색이 티처 그룹이라 이래가지고 일을 별 많이 안 시켜 그냥 그 안에서 지키기만 하면 되도록 해주었어. 근데 이상근 씨가 하모니카를 잘 불렀어.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그냥 하모니카 부르고 이런 놀고 한 그런 기억이 있죠, 우리가. 뭐 평소 모습도 그랬고, 아주 근엄하신 분이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었다 하는 기억입니다. 펜을 한번 잡으시면은 새벽까지, 수늦게까지 몰두를 하시는 그런 편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쓰다가 악상이 얼른 전기가 안 되고 하면은 담배를 많이 좀 피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상근은 거의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했다. 18살에 처음 가곡을 작곡하고 해방전 1년간 일본 유학과 50년대 말 미국 피바디 음악원 참관 수업이 그의 음악 수업 전부였다. 50년 12월을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유례 없이 추웠던 겨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죠. 우리 민족의 아주 혹독한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뭐 그런 기억들이지요. 살아남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을 사막장에 담고 싶었습니다. (1950년) 크리스마스에 붙이다. 2000년을 두고 이루어진 애틋한 이야기를 내고 온 세상이 들어 꽃밭처럼 단란하는 이 밤에도 후미진 골짜기 같은 치운 꿈자리 위에는 이리때처럼 우짓는 한입바람 넘나드는 지붕 위으로 편대기의 그 철의 의지만 이 밤 내 여울쳐 가노니 오직 말없이 순환을 견디는 나의 아가들이여, 너희야말로 20세기의 어진 신. 진실로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가를 너희의 어린 슬기로서 준열이 심판하여 있나니, 이미 병든 거리에서 시인이 굶주리기야. 한 시인이 굶주리는 그 거리가 병들기야. 고 이상근 선생님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를 우연하게 54년 만에 악보를 발견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곡을 초연하기로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물론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모든 악장이 정말 참 감동 없이는 연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악장, 제가 볼 때 이 3악장 같은 경우는 현실은 그렇게 비참하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한 드림을 생각하시면서 이 3악장을 작곡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청마는 피난지 부산에서 떠돌이 난민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을 보고 전쟁의 비극성과 민족에 대한 연민을 시에 담는다. 이상근은 이에 답하듯 성탄의 종소리를 연상하는 즐거움과 전쟁의 암울함을 교차시키면서 삼악장을 가장 서정적인 악장으로 그리고 있다. 일종의 전쟁 레퀴엠이다. 어느 먼 알제리아의 거리로나 흘러온 것처럼 뉘 하나 다정스리 인사할 이권 찾으려도 없는 평안도서, 서울서, 함경도, 강원도서 이 엄청나게 밀려온 사람 떼미에 밑들리며 머리 위로 갈매기 날고 세기에 막 가는 거리 같은 난장판인 항구의 부둣가, 지붕도 한참 발에 가림도 없는 밥장수의 널판 쪽에 걸터 앉아 술을 받아 먹노니 주인님 고향은 어디지요? 아, 어dim에 타국 사람도 아니라 바로 내 나라 내 결애인 텁석부리 사나이의 아나, 그리고 철안 든 아들딸. 때 있고 남노하여 나이조차 대중할 수 없는 그 일족이 내놓고 파는 술을 받아 먹노니 머리 위로 갈매기 날고 똑딱선이 가고 앞선 비 아래 고물고물 해가 지고 너도 나도 이제는 마지막 주고받을 인정마저 아주 흘려버려 어느 먼 외국에나 온 것처럼 애꿎지도 허전한 심사로 이 엄청난 사람들은 저물은 항구에서 갈대처럼 서성거리기만 하오. (50년 10월 10일) 3사단 선두는 원산에 입성한다. 문천구국대는 아침 차편을 이용해 원산으로 향한다. 적의 저항이 격렬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하자 일화는 뒤돌아와 누추한 방에 노숙한다. 이후 청마를 제외한 4명은 서울로 발길을 돌린다. 형님, 어떠십니까? 사진 많이 찍었습니까? 찍긴 뭘 찍노? 나는 단순히 전쟁을 기록하고 싶진 않다. 그건 기자들이 하는 거고 아이들 머리에 그냥 구데기 들끓고 팔 잘라있는데 내 아들 뻘된 아들한테 어떻게 카메라를 들빌 수 있겠노?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그래도 이겨서 끝나야 합니다. 제 짝에서 내려온 병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립니다. 사상? 사상 그게 뭐라고? 아니, 이런 돌 던질 만한 나이만 되면 그냥 바로 전쟁터로 끌어내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정말 끝나긴 할런지. 부상병도 점점 더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겨야 하지 않겠나. 수많은 목숨들이 이곳에 있지 않은가. 그 소년까지 자출해가지고 그 남한을 점령하려고 한 걸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이겨야 되지 져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적과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절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마 유치화는 홀로 원산에 남아 미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시가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다. 그는 훗날 혼자 남겨져 외로웠다고 글로 회상한다. 사람의 적개는 이같이도 가혹한가. 끝내 여기에 결과된 것은
모두가 인간 본의에 처참한 반역이오니 그렇게도 자자히 영위하고 보유하던 것이 터져만 남은 가재 곁에 무견히 쭈그리고 앉은 한 노부 옆에 서서 내 오히려 한마디 위로할 빈말조차 없어 홀로 영음만두에 와서 서건대 동해는 납같이 치운 물결 높고 멀리 명사십리 끝에 가만히 맴도는 것은 일군 항공기의 그 편안한 결이란가. 일체 조망은 각박한 증오를 빼지 않는 것 없나니 아 이것이 인류의 피치 못할 길일진데 내 어찌 외로이 분노하여 또한 가지 않으리. 보병과 더불어는 전쟁과 인간 생명에 대한 청마의 사유를 담고 있다. 그런 그의 사유는 그가 종군 초기 영덕 해변가 마을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마을 천부의 주검을 묘사한 그의 시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외떨어진 적은 고을에도 밀고 밀려나고 인간의 투쟁은 이같이 극지하여 난만이 파괴된 아수라의 꽃밭. 시방 소리 없이 저물어가는 고독한 거리로 군병은 기산이처럼 고우며 오가고 원시의 의지 없는 그 절망의 밤이 인류의 사유위를 다시 덮쳐오노니 아, 이 어찌 생존의 무한 고립에서 끝내 견뎌내랴. 이제 의무대에 다 쓰러진 문전으로 떠매어 온 한 촌부의 그 으깨진 저녁 으스름에 홍모란처럼 번져난 죽지의 선지피. 진정한 시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한 시인이 못 됩니다. 하지만 진실로 내가 분하게 여길 일은 권력 앞에 아첨하거나 비굴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시를 쓴다 하여 인간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요. 무덕에 인간이 짓밟힐 때 그 짓밟는 자가 내 조국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펜 대신 총을 들고 제 조국에 감히 항거할 줄 아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용기와 지성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청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마 선생은 교육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사회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 아주 대단하지요. 그 예로부터 말이에요. 훌륭한 작곡가의 덕을 본 시인은 없어도 훌륭한 시인의 덕을 본 작곡가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셈이죠. 역시 종군 문인이었던 시인 조지훈은 시집 보병과 더불어 후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시인 청마는 시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회 사상가로서 기틀을 잡은 분이다. 그의 관심과 지향이 가장 깊은 곳은 인간의 윤리, 사회 현실에 대한 불같은 의지였다. 시에서 세상과 결투를 한다는 청마 유치와는 저는 위에 한마디 하기도 했다. 보병과 더불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어떤 시인들보다도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생명에 대한 존귀함, 생명의식이 투철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이 시집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이념에 의해서 생명이 말살된다든지
생명이 위해를 당한다든지 해서는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생명의 존귀함을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 생명주의자의 어떤 깊은 사유가 이 보병의 시집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병과 더불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 시사에서 주는 가장 깊은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마, 그의 나이 59세. 작곡가 이상근은 그의 장례식장에서 추도사를 한다. 그는 훗날 평소 청마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의 시 12편을 골라 연가곡집 아가를 작곡한다. 청마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난 뒤에 2년 뒤에 청마 선생님이 쓰신 시 12편을 골라서 아가라는 제목으로 연가곡집을 만든 요 악보입니다. 네, 여기 지금 저 선친께서 그 청마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이 악보면 그 하고 나서 후기에 청마 선생님 영전에 그려놓고 글을 쭉 쓰신 게 있습니다. 그걸 쭉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이 보면은 보통 시인이 작곡가의 언덕을 입으냐는 별로 없지만은 평범한 작곡가가 위대한 시인의 언덕을 입은 예는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로서 청마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라 그럴까요? 또 남성다움 막 그런 글을 글로 표현해 두신 게 이거. 선생님의 작곡가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전통적인 소재를 낭만적 분위기로 깔고 인상적인 기법으로 그리는 것. 그리고 세계 수준에 단 1mm만이라도 앞서가는 것. 그게 제 생각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십니까? 뭐 그래서인지 연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뭐 100년 되면 이게 보편화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이상근은 그가 그리 찾고 싶어했던 보병과 더불어 악보를 보지 못하고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다. 그는 가곡을 비롯해 합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오페라 등 평생 150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한 20세기 한국 현대음악의 개척자이다. 아울러 그는 부산 영남 지역에서 수많은 학생과 음악 제자들을 길러낸 음악 교육계의 큰 스승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한국 작곡가로서의 어떤 한국 정신과 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는 서구적 기법을 결합시켜서 결국은 자기만의 어떤 음악 어법을 확립하신 그 작곡가로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경지인데 그런 것을 확립하셨기 때문에 뭐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외국의 연주자들이 그 스님 작품을 인정을 하고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시 또 재연을 하고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외국에서도 자주 연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병과 더불어라는 이 작품은 유치환과 이상근이라고 하는 이 두 천재적 예술가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비극을 직접 겪으면서 그 전쟁 시기 중간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시기 중간에 그 작품을 완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예술혼으로 빚어낸 기록물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2013년
6회째를 맞이한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전쟁과 음악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상근의 6.25 대서사시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이다. 마지막 사악장은 절규하듯 격한 감정이 이내 평온한 합창으로 이어진다. 평화이다. 청마와 이상근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평화가 아닐까. 정말 자존심 버리는데 공부하는 데 내년 걸렸어요. 책상 위에 쓰던 펜 때도 종이도 그때로 눈 익은 검은 모자도 벽에 걸어둔 대로